안녕하십니까. 현대서프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668년도에 1968년도에 월남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 정부한테 월남전에 파병해달라.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을 이제 허락을 해서 거기 이제 이렇게 주월 사령관으로 최명신 장군은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그때 한 5만 명 정도 됐죠. 5만 명 총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최명신이에요. 근데 최명신은 누구냐면은 북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 5기로 들어가서 이제 소위로 제대면서 제주도 가서 진압으로 갔는데, 인민군하고 싸먹을 때는 인민군 복장이 다르고 무기가 달라서 쉬운데, 제주도 가서 진압을 하고 보니까 폭도 들고 일반인하고 구부르기 힘들어요. 총 갖고 갔다 총만 개울에다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서 잡히면은 나는 민간인이다,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 그럴 때 증거를 못 대겠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격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우리나라 최고 유격전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6.25 때도 이제 북한으로 갔다가, 인민군, 중공군이 이제 막 몰아붙일 때 반드시 살아서 이제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그때도 유격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안 죽고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김원팔이라고 한 2만 정도가 이제 영주까지, 영월, 제천까지 왔는데, 그걸 몰고 인제에 가서 그냥 싹 잡아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만큼 싸움을 잘하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영천전 때 큰 공을 한 사람이 이제 최명신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이제 최명신 보고 이렇게 5.16에 협조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시국으로 봐서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협조를 했어요. 그때 최명신이가 연천에 있는 5사단 사단장이에요. 그래갖고는 2개 연대를 중량교다가 딱 배치를 해갖고 전방에서 오는 병력을 거기서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있으면은 박정희는 5.16 때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2개 연대로 딱 그냥 중량교 오니까 박정희가 이제 나갔잖아요. 인사로. 그럴 때 박정희가 최명신 보고 이렇게 2개 연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살았다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월 사령관으로 이제 갔었는데, 이 파월 사령관에서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대개 이제 이거 300명 중대급으로 싸움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최명신 장군 책을 쓴 거 보니까,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갖고는 싸움을 한채 잘해가지고 미국 신문들이나 그다음에 영국 신문들이 최명신을 잘 써줬어요. 그래갖고 기자들이 달라들어서 최명신 보고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느냐고, 그러니까 최명신이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군 유엔군 총사령관이 모레터 이제 이렇게 사령관인데, 그 사람보다도 최명신이가 더 작전을 잘하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교체자 사령관을 그 정도까지 됐고, 영국이나 미국 신문에서 한국에도 저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지금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이 그냥 세계 사람들이 최명신을 그렇게 존경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5.16 일으켜서 구라파 사람들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은 폭력으로 정권 뺏은 것은 인정을 안 해요. 폭력은 절대 그 사람들은 합법화 시키지 않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경제 건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통해서 이제 청구권에서 이제 6억을 준비해 놓고, 그러면 이제 독일을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독일에서 빌려주고서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하도 가서 애우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광부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담보를 해서 얼마 돈을 빌려줬어요. 그 외에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명신이 월남에서 완전 싸움을 잘하니까 한국이 경제 건설을 하려고 그러고 돈을 저렇게 빌리려고 그러는데,
최명신을 봐서 돈을 빌려서 한국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11개 전 세계 은행권에서 돈을 23억 불을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 돈하고 그다음에 일본 청구권 6억하고 그래서 30억 불이 넘게 그 돈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창원 공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 이제 현대 모든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철궁 이렇게 박태준 그 철궁도 회사도 이제 철근 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현대화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한 거예요. 만약에 최명신이가 안 있더라면은 박정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막 있는 힘을 다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뭐 최명신을 얼마 전에 이제 내가 강의를 할 때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이 국방부 차관원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강의 하지 마시라고 이래요. 알겠다고 다시는 내가 여기 오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단체는 내가 절대 강의를 가지를 않아요. 지금도 이제 그 유신할 때 72년대 이제 최명신이가 이제 부산 대구에 있는 이군 사령관으로 이제 있었는데 박정희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신 그러니까 군정을 더 연장을 하겠다, 유신하겠다. 그러니까 최명신이가 5.16 때는 명분이 있어서 우리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정도 기반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해야지 또 유신을 하면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유신하면은 반드시 각하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인사도 않고 말도 않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최명신을 저 스웨덴 대사로 딱 보내버리더래요. 중장인데 예편식 해가지고. 참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 고언을 들어서 유신을 않고 삼선 개헌에서 3번 대통령하고 물러나서 똑똑한 사람한테 물려줘서 박정희도 안 죽고 한국이 이렇게 부참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이제 스웨덴 대사를 이제 보냈죠. 최명신이가 안 했으면은 한국 박정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건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서 이제 현대화 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경제 대국이 되는데 큰 공을 했는데 지금도 유신 반대했다고 최명신을 지금도 그렇게 규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최명신 장관 돌아가셔서 갔더니 세상에 꽃다발이 얼마 없어요. 식당에 사람이 없고 나는 박세지 회장 돌아가실 때 가보니까 꽃다발이 너무 많이 돌아서 한쪽에서는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차로 빼내더라고요. 식당 가니까 너무 많아서 식사도 못한 거 그냥 왔어요. 박세직은 유신을 지지하고 최명신은 유신을 반대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서도 어려움 당하고 그랬잖아요. 참 여러분 이래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신 때 참 말도 못하고 그냥 속이 터졌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유신이 끝나고 이제 전두환이가 정권 잡으니까 학생들이 그냥 그 고통받고 있는데 성결교나 기독교 목사들이 그 앞제비 노릇 해갖고 참 전두환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로 그냥 얼마나 규탄하고 지금도 얼마나 규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전대비 조직됐어요. 전대요. 그 전대는 학생들 총 연합회를 조직해서 막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데모를 하고 조직적으로 좌파를 양성시키고 주사파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이제 전대비요. 전대비는 88년도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가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요. 제 13차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남쪽에서는 올림픽을 하고 북한에서는 청년 축제를 한 거예요. 그 13차 임종석이가 임수임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북한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요란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50개 대학 중에서 177개 대학이 이제 이렇게 전대회에 가입해가지고 조직해서 그냥 계속 데모를 하고 주사파 연구를 하고 좌파 연구를 하고
학생들이 그냥 전부 다 주사파, 그리고 그냥 좌파에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전국연합이 있어요. 전국연합, 민간인 전국연합. 아주 큰 단체죠. 전민련, 전교조, 전농련, 전대협 등 13개 단체와 21개 좌파 단체가 뭉쳐서 건국일의 최대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남로당 같이 최대 자익단체이다. 대원만 해도 1650명이에요. 대원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좌파가 그냥 급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학생들 데모하고, 그리고 이제 그 5.18 때 이제 사진 찍은 거, 그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 복사한 것을 이제 비디오를 이제 각 대학에 줘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 읽어보고 그냥 통보보고 탄식을 하고 막, 이때 그냥 주체사상 집어넣고 사유주의 집어넣고, 아무리 북한이 나쁘다 하더라도 전두환 정부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북한을 지지하게 만들어서 각 대학이 그냥 난리 나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국연합에 1650명이 이제 가담을 했어요. 그리고 강인한 목사, 개운제 돌아가셨죠. 윤영교, 문익환 돌아가시죠. 백기환도 돌아가시고, 박형구 목사님 있어요. 이분이 이제 46년도에 부활절 때 남산에서 유신 반대 유인물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채가닥 안기부서 와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이게 이제 방송 신문에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 난리통에, 이 살벌한통에, 이 칼날 같은 시대에 유신 나쁘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딨냐. 참 박형우 목사가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희망은 기독교에 있다, 목사에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급성장해서 기독교가 많이 국민들의 호응받아서 부흥을 하다가 80년도 8월 6일 날 조찬 예배 때 저게 기독교냐, 저게 목사냐, 저것들의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폭삭해가지고 1200만 성도가 800만에서 700만에서 800만 정도로 뚝 떨어지고 지금은 규탄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참 사회에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독재자 앞제비 하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만한테 내용증을 제가 전부 다 보냈어요. 참 잘못됐다고 회개, 반성, 기자회견 하시라. 그리고 광고를 내시라. 우리가 그때 모르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뭐 잘못 조찬 예배를 드렸다. 앞으로는 이런 조찬 예배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 하고 이제 기자회견 하시라고 내용증을 전부 다 보냈는데, 신영균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좋은 의견이니까 22명 뭉쳐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한경지, 그 다음에 조양로, 그 다음에 정진경,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걸 못했다고 그래요.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돌아가셔야지. 지금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것이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다 돌아가시고, 한경직 내용증명을 2번이나 보냈는데 아무 대답 없이 돌아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경재가 너무 훌륭하다고 숭실대학교도 세우고 너무 훌륭하고 영락교를 세웠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80년도 8월 6일 날 주찬예배 때 설교한 거 봐보세요. 전두환을 찬양하는, 어떻게 광주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전두환이 훌륭하다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22명 목사들이 그 믿음이 있는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지길이 어떤 때 아침에 뭐 조찬 기도하는데 7시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앞에 가서 그랬죠.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밥을 다 잡수시느냐고.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햇빛을 보고 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전두환을 찬양하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냐고. 되게 뻔뻔스럽네요. 그랬더니 감리교 목사들이 달라들어갖고 그냥 아주 내가 곤욕을 치른 일이 있어요. 참 이렇게 뻔뻔스러우면 안 되죠. 세상에 정진경도 서울신학대학 총장을 한다고 입후보를 해가지고 이제 이사들 15명이 다 지지하는 거 보고는 참 성결교도 참 너무나도 한심스럽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저거 이렇게 사회에서는 막
이 좌파가 그냥 급성장하는데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참 잘못했다고 그러고 더 이상 이제 좌파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도록 그렇게 앞장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 좌파가 성장을 하더니 빨갱이가 대한민국을 점령을 하더니 뭐 교육감을 뭐 17명 중에서 14명이 하든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출세만 이렇게 관심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당 같은 사람들이 무당. 그래서 계엄제 이영구 문익환, 백기환, 박형규 목사. 그래서 이제 박형규 목사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박형규 목사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좌파 목사로 이제 낙인 찍혀갖고 좀 이제 규탄받고 그랬죠. 이소선 상임위원, 권종대, 고광석, 한상열 항상 대모할 때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지선 이제 이분은 이제 스님이에요. 이제 스님이죠. 등이 공동 의장이 됐는데 이게 전국연합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5.18 후에 전두환이가 정권 잡은 후에 좌파가 이렇게 이제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교조는 이제 참 교육을 목적으로 2001년도 6월에 이제 이영희, 강만길, 강정구, 황태현, 유성아, 김창수 등이 이제 지도를 해가지고 이제 전교조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1986년도 5월 이제 난민전 사건으로 10년 보육을 하다가 이렇게 출소한 이수일이 있어요. 이문규는 이제 돌아가셨어. 81년도에 이수일과 해직교사 150명이 뭉쳤는데 이렇게 1999년 7월 달에 이렇게 김대중이가 이렇게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줬어요. 합법화시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윤영규, 이부영, 이수호, 박현채 했는데 이 박헌채는 이제 백운산에 이제 빨치산 가산됐다가 국군하고 총격전 끝에 이제 복부 총 맞아 갖고 이제 도망가지를 못해서 잡혔어요. 그래갖고 치료받은 후에 전향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전주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전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광주 제1고등학교 다니다가 17살 때 빨치산으로 갔다가 잡혀가지고 전향했다가 이제 저 광주 1고로 못 들어가니까 전주에 전주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광주 제1고등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전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뭐 유명하잖아요. 그 박현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좌파가 된 그런 사건이에요. 박현채. 김진규 등 145명 교수가 교수협의회에서 이제 전교조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전교조를 가입한 사람이 19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물러가고 지금 현재는 6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6만 명 정도가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50분 수업인데 40분은 가르치고 10분을 항상 이제 조금씩 이것저것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좌파 사상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주체 사상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가르쳐서 학생들을 45만 명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이 학생들을 이제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좌파 사상을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교육식에서 농사지으려면 못자리를 하거든요. 이 못자리를 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전교조요. 그러니까 전교조가 참 무서운 단체예요. 근데 우익에서는 전교조를 대항한 그런 단체가 10,000명도 없잖아요. 5,000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조가 학생들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좌파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파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뭐 빨갱이 나쁘다, 좌파 나쁘다, 뭐 그냥 좌파 대통령 나쁘다, 뭐 김대중 나쁘다, 노무현 나쁘다, 문재인 나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학자를 기른다든지 전교조를 어떻게 대항한다든지 어떤 것은 어떻게 소송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익에서는 중심도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싸움으로고 대들고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돈도 이렇게 헌금을 하면 헌금도 않고 뭉치자면 뭉치도 않고. 그래서 참 이게 참 한심은 일이요. 그래서 이제 전교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일 무서운 단체가 전교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민주노총 제일 무섭잖아요. 두 단체가. 14대 지금은 이제 21대이잖아요. 14대 국회에서 좌파가 신계훈, 박계동, 이부영, 이철, 재정구 등 6명이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이 딱 돼버렸어요. 14대 국회에서. 그리고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자 좌파들은 그냥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김대중이가 전교조도 합법화시켜 주지, 남북한이자 뭐 이렇게 만나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리고 막 좌파들 그냥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니까 만세를 부르고 좌파 세상이 된 겁니다.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세요. 그래갖고는 완전히 그냥 좌파가 이제 대한민국을 장악할 정도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89년도 노동자당 조직이 있어. 노동자당이라고 박태웅, 박노해 등이 무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야지 이렇게 뭐 데모를 하고 말로 해서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140명이 중심이 됐고 3,500명이 여기에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무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자. 그 전복은 해는 1995년이에요. 그래서 1995년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그러니까 공산국가, 좌파국가, 그리고 주사파 국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치는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 이제 국가. 그래서 남한을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자 하는 해가 1995년이에요. 근데 지금 뭐 95년, 그 다음에 2005년, 10년 지나고, 그 다음에 뭐 20년이 다 지나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남한을 전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좌파들 행사 때 가서 보니까 태극기를 거르는 일이 없어요. 그래 애국가를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4.19 탑 위에 거기 이제 28,000평에다가 박정철 군 같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다 모여가 흩어졌는데 그리 합치겠다고 김대중이가 땅을 하고 돈도 이렇게 이장하는데 쓰라고 400억을 주고 건물을 지으려고 3,200억을 예산 세우는 약 축사설자 반대를 갖고 지금은 다 무산돼 버리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조건을 냈었어요. 거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49고가 묘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일 위에다가 한 사람씩 49명 묘를 만들어주라. 만들어주라. 그리고 언제든지 행사할 때는 태극기를 걸어놓으라.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하라. 이 세 가지를 각서를 쓰라. 그러면은 내가 전적으로 협력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 묘가 오도록 허락하겠다. 그랬더니 그걸 안 넣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 당신네들은 완전히 좌파 세상이고 완전히 사유주의 세상이고 북한 지지하는 패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죽자살자 반대한다. 그래서 수요 4등 주민들하고 이제 수일이 이제 강북구에 있는 사람들 동원해 갖고 그냥 죽자살자 5년 동안 반대가지고 막아내 갖고 지금은 뭐 여주에 갔다는 말도 있고 차가 인천 어디 섬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해체됐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해체시켜버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사할 때 태극기를 안 걸어요. 그리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그러면 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전대비고 전교조고 전국연합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들이죠. 그 다음에 1990년도 민중당 사건이 있어요. 민중당 큰 사건이죠. 거기에 이제 대표가 김낙중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재호.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하고 제일 친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재호가 사무총장이에요. 이 발기인대 때는 사유자가 간첩 이선실이라고 애적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선실. 이 사람이 사유자가 될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선실은 14대 국회의원 장기표, 이우재 등 민중당 18명에게 선거 자금을 7,900만 원을 대서 이렇게 선거로도록 한 것입니다.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2,200만 원 사용하고 김문수도 여기 이제 가입했어요. 김문수도 이제 전향을 했죠. 그리고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자가 3,700여 명, 이중 대학생 2,600명, 그 노동계가 800명, 종교 사유단체가 이제 300여 명. 이렇게 그냥 좌파가 그냥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재호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다 이선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전향했다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이제 7,900명이 이제 7,900만 원을 돈을 받아서 이렇게 장기표, 이우재 등을 이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좌파가 얼마나 극성부리고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5.18 후부터, 전두환이가 정권 잡은 후부터 계속 그냥 좌파가 빨갱이가 급성장을 해서 오늘까지 이런 것이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